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품질 경영의 기본 원칙. 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2008년 버전, 2010년 버전 걸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요건 2015년 버전인데 이게 하나 딱 있어요. 하나 딱 있는 게 뭐냐면요. 프로세스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 시스템 접근법 두 개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접근법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얘기했죠. 품질 경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고객 요구사를 충족시키고 고객 기여를 능가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리더십. 모든 계층의 리더는 조직의 목적과 방향의 통일성을 유립하고 인원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품질 경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의 적극적 참여, 인게이지먼트도 피고 조직 전반에 걸쳐 모든 계층의 역량과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조직의 능력에 아주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프로세스 어프로치, 일관된 시스템으로 작용한 상호 관련된 프로세스로 활동이 이해되고 관리될 때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 더욱 효과적인 효율적인 것을 달성할 수 있다. 프로세스 관점을 시작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된다? 임프로먼트,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뭐로 해야 된다? 에비던스 베이스 디시전, 데이터나 정보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높이고 개선을 실제해야 된다. 그리고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공급자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끊임없이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프로세스 분석의 시스템이라는 두 개를 쪼개져 하나 뭉쳤다는 걸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ISO 9000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즉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에 관련된 조직을 지휘 관리하는 조정되는 활동을 우리가 품질 경영이라고, 이런 품질 경영 활동을 시스템화한 것을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품질 플래닝, 품질 컨트롤, 품질 어슈런스, 앤 품질 임프루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플래닝, 컨트롤, 임프루먼트는 누가 얘기했죠? 슈란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 어슈런스라는 말이 더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퀄리티 어슈런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어슈런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거 할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주겠다는 품질 보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들이 언제 써있냐면요. 임프루먼트가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는 퀄리티 어슈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객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신성을 주고 싶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포함했었습니다. 그럼 이 활동이 얘랑 다르냐? 사실은 이 활동은 이 활동을 다 포함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슈런스 활동은 플래닝과 컨트롤과 임프루먼트를 포함하는 활동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가 포함되지만 세이프티를 좀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어떤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말을 좀 포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래닝 개념 내에 뭐죠? 폴리시라는 개념과 품질에 대한 방침과 목표를 결정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획에 포함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SO 9000에 뭐죠? 용어 정의가 돼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ISO 9000이 짧은 시간 단에 크게 변화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크게 두 차례 변화가 발생합니다. 3번 개정이, 그러니까 5번 개정이 일어나고 2차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초기 단계 2007년, 1987년과 94년에 만들었을 때는요. 기준이 원래는 9001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9001, 9002, 9003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면 디자인을 포함하는 회사냐, 디자인을 포함하지 않고 생산만 하는 회사냐, 아니면 생산도 하지 않고 뭐죠? 검사만 해서 내보내는 회사를 구분했어요. 근데 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정의한 게 2000년부터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 회사가 어디까지 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써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많이 뭐죠? 생산을 안 하는 회사가 많아요. 애플 생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개발도 안 해요. 어떤 회사는 다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라.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다 하면서 2009년에는 그걸 정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9000이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으로 뭐죠? 용어나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이걸 여러 개의 선정 기준을 만들었고요. 9004는 뭐죠? 지침을 만들어줬어요. 지침을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만 단위의 여러 가지 품질 기준들이 나와요. 이게 10몇 개씩 있어요. 제가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많은
품질에 대한 어떤 고객 만족 조사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컴퓨테이션 매니지먼트 방법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품이 아니라 뭐에 따라 인증한다? 시스템한테 인증한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뭐죠? 2자 인증이 아니라 3자 인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거죠. 인정기관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인증기관이라는 게 있고 인증기관이 각각 회사들한테 그런 인증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뭐죠? 인증기관까지 서로 MOU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때는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문서화 작업이었습니다. 즉 IS 구편에 따라 그것의 품질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었고 걔를 구현하고 이제 책임을 줬던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요. 20개 항목을 써놨어요. 20개 항목이 뭐냐면 책임자, 경영자 책임, 품질 시스템, 문서 데이터 관리, 내부 감사, 훈련 이렇게 해서 쭉 20개 항목을 쭉 써놨어요. 이 20개 항목을 네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주로 제조업의 위주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이후는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자. 통일하게 만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프로세스 기반의 모형으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과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우리 품질 경영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고객 만족,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만약에 이게 일어나면 전수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개념을 도입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 프로세스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품질 경영 시스템이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다면 그 안에 크게 4개의 항목을 넣었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현하는 건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이 제품이 구현됐으면 걔를 측정해서 개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PDCA 사이클로 돌리는 것이다 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즉 프로세스 개념보다 PDCA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고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것이 2000년으로 들어오면서 큰 변화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3자 인증이라는 것과 시스템 인증이라는 것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기본적인 경영 시스템 인증 체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2000년 이후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품질 경영이라는 개념이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품질 경영의 핵심 개념이 뭐라고 했죠? 고객,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세스도 PDCA 사이클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개념을 이 품질 경영 시스템에 녹여놓고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 버전이 나와요. 2015년 버전에서 디베이트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디베이트가 많은데 저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었는데요. 이유를 조금 이해하고요. 맞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얘네들이 달성할 수 있는 건요. 다른 경영 시스템 현인과의 체계 통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품질 경영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뭐죠? 환경 경영 시스템도 하고 안전 경영 시스템도 하고 뭐 다른 경영 해석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체계는 누구랑 똑같아요? IS 구현 체계랑 똑같아요. 왜 똑같았냐면 기본적으로 IS 구현이 대박을 쳤다 그랬죠. 뭐가 대박을 친 거라고요?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인정하겠다. 그 인정을 누구야? 제3자가 인정하겠다. 이거를 국가가 관리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 개념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환경 기준도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안전 기준 달성했어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그럼 매뉴얼을 따로 만들고 심사를 따로 하고 공문가를 따로 두면 어떨까요? 그죠? 한 3,000명쯤 데려와서도 귀찮아요. 한 곳에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통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조금 쉬었다 할게요. 제가 에어컨을 틀었더니 갑자기 기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합적으로 알고 싶다는 게 2015년 버전이고요. 그에 몇 가지 개념들을 더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15년 버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만든 가장 큰 체계적인 차이는 이제 다른 경영 시스템, 즉 환경이나 안전이나 보건이나 이런 것들이랑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PDCA 사이클 하면서 이 안에 구조를요
PTC 사이클에 맞추고 다른 그 표준이랑 동일한 그 언어 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ISO 9000 처음 만들 때는 100가지 다른 걸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가니제이션 컨텍스트, 조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말콤 발드리 저자는 되게 이걸 중요시하거든요. 프로파일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데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따라 다르다. 그런 개념을 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걸, 리스크 베이스 띵킹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서화를 되게 중요했는데 문서화를 너무 강화하는 거는 좀 포기 좀 하자. 너무 문서에 그걸 두지 말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가니제이션 컨텍스트하고 리스크 베이스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프로세스를 좀 더 확장시키자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적 관점이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가 그 POC라고 했죠. 이게 인풋이고 아웃풋이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력원이 뭐고 출력이 뭐라고 모든 것을 이렇게 프로세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런 프로세스 관점에서 뭐죠? 각각의 성과를 이거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얘네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얘에 대해서 뭐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그대로 프로세스 접근 방법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프로세스로 바라보는데 프로세스를 우리가 PDCA 사이클, 즉 Plan, Do, Check, Action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이고 그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2015년 버전이고요. 이게 2000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기본적으로 뭐죠? 프로세스 관점으로 움직인다는 개념은 저는 이 개념을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이랑 달리 뭐죠? 고객이 요구 조건을 인풋으로 만들어서 회사가 어떤 플리어 시스템을 돌려서 결과물을 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이 프로세스를 내가 이 활동 하나하나가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이 프로세스로 구성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어떻게 바꿨냐면 사실 바꾼 건 아니에요. 바꾼 건 아닌데 이걸 PDCA 사이클에 조금 더 맞게끔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플랜, 두, 체크, 액션 이렇게 쓴 거예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체계는 리더십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걸 품질 경영 시스템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도 이렇게 할 거고 안전도 이렇게 할 거고 뭐 에너지도 이렇게 할 거고 뭐 축구 안전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즉 여기 뭐죠? 품질 경영 시스템을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환경 경영 시스템을 리더십이 있을 테고요. 그 환경 경영 시스템에는 플랜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과 오퍼레이션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됐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운영하라는 거죠. 이 개념이 뭐죠? 똑같이 모든 경영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 환경 경영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뭐가 들어갔냐면요. 내가 그걸 할 때는 항상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과 이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풋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인풋 결과에서 이 프로세스를 돌리게 되면 뭐죠?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과 어떤 만족스러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 개념이랑은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개념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 프로세스 개념의 PDCA 사이클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는 이미 언제 만들었다? 2000년 버전에 만든 거예요. 만든 거를 두 가지를 개선하는데 뭐냐면 요거는 뭐죠? 다른 경영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고 PDCA 사이클 그림을 아주 더 클리어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 큰 차이예요. 갑자기 리스크 베이스드 띵킹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리스크 기반 사고는 잠재적인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 조치 수행, 발생하는 모두한 부적합에 대한 분석, 또 부적합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재발 방지 및 조치 등 기존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었다.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되도록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와 기회를 모두 다루는 것을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증강, 개선된 결과의 발전, 부정적인 영향, 예방 활동 운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리스크는 불확실성의 영향이며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들어왔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말콤 발드리 저거하고 뭐죠? ISO 9000에 보면 두 개가 기존적으로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원칙에 있어서. 근데 원칙에서 다른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죠? 애자일. 또 뭐죠? 성과 중심. 또 뭡니까?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ISO 9000이 이미 뭐죠? 그 천년 버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세상이 변하면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회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이 리스크 그 개념을 리스크 기반 사고라고 하는 개념과 여기서는 뭐죠? 두 번째 개념이 조직 상황이라는 개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기존에도 고객 요구사항과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거에 포함해서 조직 상황이라는 개념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개념이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왔어요.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 개념이 아직 잘 녹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 내에서는요. 처음에 이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버전이 아마 한 2020, 한 2, 3년 정도에 2년 정도에 아마 새로 버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얘네들을 다시 통합시켜서 기준 내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ISO 9001이라는 표준을 보면요. 그 표준 내에 4번부터 아까 말씀 몇 번까지였죠? 항목이 4번부터 10번까지가 항목이에요. 이게 10페이지가 안 돼요. 10페이지가 안 되고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조직 상황은 어떤 내용이고 뭐죠? 리더십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기획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직원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운영에서죠. 운영을 보면 운영에는 뭐죠? 처음에 기획 관리가 있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나오는 물건을 들어오는 물건을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부적합에 대한 어떤 조처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제품 활동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회사에서 정의하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보면 뭐죠? 여기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의 최고 경영자가 어떻게 품질 영역에 대한 리더십을 분명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최고 경영자가 이런 활동을 한다. 그리고 특히 최고 경영자가 고객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까? 품질 방정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고 또 조직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건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게 쓴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플래닝을 어떻게 할 거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일 쭉 지원을 어떻게 할 거고 이 지원에서는 이제 자원과 우리들에게 어떤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거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거고 문서화된 출정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문서화된 걸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럼 이 문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회사의 어떤 품질 방침이 있죠. 회사 사장님이 정한 품질 방침이 있고요. 그 품질 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만든 게 품질 매뉴얼이에요. 이 품질 매뉴얼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품질 매뉴얼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ISO 9000에 있는 내용들을 다 품질 매뉴얼에 적어놔요. 즉, 우리가 품질 방침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 그럼 있잖아요. 여기에요. 우리 회사 매뉴얼에 품질 방침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개정하고 이런 것들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에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서나 어떤 계획서나 규정들을 하위에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 매뉴얼을 보면서 이 매뉴얼은 절차서는 어느 절차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회사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스펙션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그런 구체적인 작업을 진짜 우리가 뭐 조정용 인스펙션을 하기 있어서 어떤 뭐 조정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정의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실질적인 기록들이에요. 기록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심사했을 때 심사에서 했던 어떤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액션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값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 이런 체계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는 이 문서화된 정보를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최근 들어서 이번 버전에서는 문서화된 정보를 좀 더
하나의 부분 분야, 지원에 있어서 하나의 분야로 좁혀 들어갔던 것들이 또 하나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과 평가 쉽게 시키면서 아까 우리가 운영을 하고 나면 그놈에 대해서 모니터를 어떻게 하고 내부 심사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내부에 심사하는 게 아니라 내부 품질 부서가 심사를 해 우리가 품질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분기별로 혹은 뭐 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품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리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 품질 경영에 대한 어떤 고증을 하기 위한 경영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개선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작업들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IS 9000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5번부터 시작해서 5, 6, 7, 8, 9, 10 이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매핑시켜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만들어주는 게 품질 매뉴얼이고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구현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실제 수행하는 것들이 바로 IS 9000 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O TC 176에서 만든 여러 가지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 버전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고 2001 버전은 어떻고 2004 버전은 지금 9년이라고 돼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제가 2년쯤 전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업데이트를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업데이트를 제가 못 시켰네요. 그거 외에도 뭐 만 1이라고 하는 거는 커스터머 세리스팩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 2라고 하는 건 커스터머 세리스팩션에서 컴플레인 핸들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많은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또 9000-1, 9000-1이라는 게 바로 말한 것처럼 뭐죠? 어디팅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품질관리 부서에서 일하게 되면 이런 기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 9000에서 하고 있는 지금 뭐죠? 9000에 어떤 기준들이 존재하냐면요. 14000 인바이러먼트이라고 하고요. 45000이 오큐페이셔널 그러니까 그 헬스 앤 세이프티 안전관계는요. 2007이라는 게 인포메이션 기준이고요. 26000이라는 게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사회 공헌에 관계되는 거고요. 5만이라는 게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코드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22000이 지금 푸드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경영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고 이런 기준들은 지금 2000이랑 맞춰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SO 9000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요.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는 좀 이거 너무 부족해. 우리 회사에 맞게끔, 우리 인더스트리에 맞게끔 그냥 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강해요. 그래서 IS 9000에서는 QS 900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IS 9000을 좀 더 뭐에 맞게끔, 자동차 회사에 맞게끔 바뀐 그런 형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했는데, IS 9000에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TS 16949라고 하는 것을 갖고 통합시킬래. 맨날 여기 미국 중심으로 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뭐죠? 전 세계 뭐 벤츠나 BMW나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같이 모여서 자동차에 맞는 특별한 요구사항을 좀 모아시키겠다. 특히 자동차의 공급업체나 협력업체가 어떤 결함을 줄이기 위한 것들을 끌고 나가고 싶다. 그래서 ISO TC 16949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현대자동차 관계되는 사례 연구를 했을 때는 이 ISO TC 16949를 많이 얘기했고요.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QS 9000이 16949로 변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14000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한 2년 전에 제가 뽑은 건데 현재 뭐죠? 국내에서 ISO 14000을 인증받은 회사들이 어떻게 되나? 2만 건 정도, 3만 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ISO 9000, 이것일까? ISO 9000과 14000이죠. 인증 건수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인증 건수가 뭐 100만 건의 인증 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SO 9000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표준협회가 KSA가 우리나라의 품질 경영에 있는 여러 가지 뭐죠?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사실은 그 표준협회는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민간기구고요. 기술협회는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거고요. 인정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인증기관들을 구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증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회사가 이제 품질인증원이라는, 이 원래 표준협회 회사였어요. 근데 얘랑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인증을 하는 데기 때문에 컨설팅을 얘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표준협회에서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분리시켜놨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이제 관련 사이트로서 확실히 작업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인증 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작업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